미니 제목, 괜찮다고 버티다. 투석실에서 만난 68세 김. 어르신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냥 좀 피곤했을 뿐인데요. 이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께서요. 68세 김,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평생 큰 병 없이 농사 지으시고 소변도 잘 나오고 허리도 안 아팠습니다. 얼굴이 좀 붓고 계단 오르면 숨이 찼지만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며 버티셨습니다. 병원 가면 돈 들고 괜히 검사하다 병 키운다는 생각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 숨이 너무 차서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다리는 물풍선처럼 부어 있었고 폐에는 물이 차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기 신부전이었습니다. 그날 바로 투석 이야기를 꺼내야 했습니다. 어르신 눈이 흔들리더군요. 선생님, 저는 소변도 나오는데요. 그 순간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신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또 참는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괜찮은 줄 알고 버티는 사이 신장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그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60대 이후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괜찮다고, 남들은 다 그렇다고, 조금 더 버텨보겠다고 하다가 어르신처럼 투석실에서 처음 만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모르고 계속 버티면 신부전 옵니다. 특히 60대 이후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한 신장을 망치는 실수 5가지 하나씩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 내용이 꼭 필요하신 분이라면 지금 댓글에 기대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니 제목, 신장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설명드리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전 정말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요. 맞습니다. 신장은 정말 끝까지 조용합니다. 심장은 아프면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고 위장은 쓰리고 토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신장은 다릅니다. 반 이상 망가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60대 이후 신장병이 무서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발견될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을 이렇게 판단합니다. 소변 잘 나오면 괜찮다. 허리 안 아프면 괜찮다. 검진에서 경계라고만 나왔으니 괜찮다. 이 3가지 전부 틀렸습니다. 신장은 소변량으로 판단하는 장기가 아닙니다. 신장은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입니다. 필터가 망가져도 물은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더러운 물이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도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2세 박 어르신입니다. 소변량은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셨습니다. 하지만 피검사 수치는 몇 년 동안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나쁜 건 나이 탓이라며 넘기셨지요.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수치가 급락했고 그때는 손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큰 착각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니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신장은 통증을 거의 보내지 않습니다. 허리가 아픈 건 대부분 근육이나 관절 문제입니다. 신장은 망가져도 통증 대신 부종, 피로, 숨참, 식욕 저하 같은 애매한 신호만 보냅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이 탓, 컨디션 탓으로 넘깁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고혈압, 당뇨, 진통제 복용, 탈수 같은 조건이 겹치기 시작합니다. 이 네 가지는 신장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조합입니다. 문제는 전부 일상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병을 앓는 느낌이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신장은 사고가 아니라 누적입니다. 하루 이틀 잘못해서 망가지는 장기가 아닙니다. 10년, 20년 동안의 작은 실수가 쌓여 어느 날 무너집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그 누적이 실제로 신장 안에서 어떻게 벌어지는지 눈앞에 보이듯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기 필터 하나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미니 제목 40년 된 정수기 필터가 안에서 무너지는 과정. 이제부터는 조금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꼭 상상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위험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되게 오래된 정수기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40년을 쓴 정수기입니다. 겉보기에는 물이 잘 나옵니다. 버튼 누르면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안의 필터는 어떻겠습니까? 새하얗고 깨끗할까요? 아닙니다. 검게 변해 있고 찌꺼기가 잔뜩 끼어 있습니다. 신장이 바로 그 필터입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피를 걸러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신 것, 약, 짠 음식, 노폐물을 계속 통과시킵니다. 젊을 때는 필터가 새 것이라 어느 정도 버팁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으면 다릅니다. 필터는 이미 낡아 있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낡은 필터를 더 혹사시킨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가 물 부족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정수기에 물이 아주 조금만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찌꺼기는 씻겨 내려가지 않고 필터 구멍에 들러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찌꺼기들이 굳습니다. 신장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노폐물이 달라붙고 굳고 막히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땀을 과하게 빼는 습관입니다. 사우나에서 땀을 쫙 빼면 개운하다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몸 안의 물은 급격히 빠져나갑니다. 필터에 물이 마른 상태에서 흙탕물이 한꺼번에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은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세 번째는 짠 음식과 국물입니다. 짠 물이 계속 들어오면 필터는 더 빨리 닳습니다. 소금기가 많은 찌꺼기가 필터 구멍을 긁어내고 안쪽을 상하게 합니다. 김치, 찌개, 국물 문화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조절 없이 평생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약입니다. 진통제, 소염제, 감기약. 어르신들 중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자주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 약들은 필터를 통과하면서 모래알처럼 상처를 냅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나면 필터는 여기저기 찢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이건 꼭 보셔야 합니다. 시멘트에 물을 섞어 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에는 흐르다가 시간이 지나면 단단하게 굳습니다. 신장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노폐물과 찌꺼기가 물 없이 뭉치면 점점 단단해집니다. 이게 바로 돌입니다. 한 번 굳으면 물로도 잘 안 녹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소리 없이 진행됩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티도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신장을 조용한 붕괴라고 부릅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믿고 있는 신장을 더 망가뜨리는 잘못된 상식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미니 제목, 몸에 좋다고 믿은 것들이 신장을 먼저 망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들으시면서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보고 겪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이건 몸에 좋은 거라서요. 바로 이 생각이 신장을 가장 빨리 망가뜨립니다. 첫 번째 오해는 보약과 즙은 무조건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한약, 농축즙, 건강원에서 맞춰온 보약. 자연에서 나온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농축된 성분은 필터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정확한 성분과 양을 모르는 상태에서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은 쉬지 못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70대 초반 이담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기력 보충용이라며 여러 가지 즙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드셨습니다. 간은 괜찮았지만 신장 수치는 계속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전혀 모르셨습니다. 몸에 좋다고 한 일이 필터를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오해는 땀 빼면 해독된다는 생각입니다. 사우나, 찜질방, 땀복 운동. 땀이 빠지면 독소가 빠진다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신장의 독소는 땀이 아니라 소변으로 나갑니다. 땀만 잔뜩 빼고 물을 충분히 보충하지 않으면 신장은 진흙탕을 마른 필터로 거르는 꼴이 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아프면 약부터 먹으면 된다는 습관입니다. 허리 아프면 진통제, 무릎 아프면 소염제, 감기 기운 있으면 약국 약. 어르신들 중에 약봉지를 늘 들고 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약들이 매번 신장을 통과합니다. 한두 번은 괜찮아도 수년간 반복되면 필터는 닳고 찢어집니다. 네 번째 오해는 검진에서 경계면 아직 괜찮다는 착각입니다. 경계는 안전구역이 아닙니다. 경계는 이미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멈추지 않으면 내려가는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저는 이 시기를 놓친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마지막 오해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는 체념입니다. 이 말, 제일 위험합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신장은 관리하면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장기입니다. 그냥 두면 망가지고 관리하면 버팁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신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바꿔야 할 생활 방식과 하루 사용 설명서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펜과 종이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미니 제목, 신장을 살리는 하루 사용 설명서, 이제부터는 겁주기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라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기본 사용법입니다. 첫째, 물 마시는 방식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많이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나눠서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큰 컵으로 한 번에 들이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아침, 오전, 점심, 오후, 저녁으로 나눠서 조금씩 드십시오. 정수기 필터에 물을 천천히 흘려보내듯이 신장도 그렇게 써야 합니다. 특히 사우나, 등산, 시장 다녀온 날에는 반드시 의식적으로 물을 보충하십시오. 목 안 마르니까 괜찮다는 말, 신장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목마름은 이미 늦은 신호입니다. 둘째,
약은 참을 수 있을 때 줄이셔야 합니다. 통증이 조금 있다고 바로 진통제 드시지 마십시오. 하루 이틀 버틸 수 있는 통증인지 먼저 판단하십시오. 약은 편하지만 그 편함의 대가는 신장이 대신 치릅니다. 특히 여러 병원에서 받은 약을 겹쳐 드시는 분들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셋째, 사우나와 찜질은 시간과 횟수를 줄이십시오. 땀을 쫙 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15분, 길어야 20분입니다. 나오자마자 물을 드셔야 합니다. 개운할 때까지는 신장에는 위험 신호입니다. 넷째, 음식은 덜 짜게가 아니라 국물 줄이기부터 하십시오. 김치, 찌개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국물을 반만 드셔도 신장은 훨씬 편해집니다. 짜게 먹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하지만 국물 남기기는 오늘부터 됩니다. 다섯째, 검사는 피하지 말고 기준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경계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부터가 관리 시작입니다. 1년에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수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합니다. 떨어지는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투석을 수년, 수십 년 미룰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하실 분들은 화면 한번 캡처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할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부전은 선택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니 제목, 투석은 선택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투석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입니다. 그때 어르신들 표정이 바뀝니다. 겁이 아니라 후회가 먼저 옵니다. 그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신부전은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벌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의 작은 실수, 괜찮겠지 하고 넘긴 하루하루가 모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다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장은 완벽하게 되돌릴 수는 없어도 속도를 늦출 수는 있는 장기입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아주 큽니다. 제가 의사로서 가장 바라는 노후는 이것입니다. 아프지 않고 병원에 묶이지 않고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안 해도 되는 삶입니다. 그건 거창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오늘부터의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며 가족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말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공유만 하십시오. 부모님, 형제, 친구 한 사람만이라도 이 실수를 피하게 한다면 그걸로 충분히 값진 일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그냥 넘길 수도 있고 오늘부터 하나씩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에 숫자 1만 남겨주십시오. 저도 끝까지 이런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노후 제가 옆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